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면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면역력의 정의를 보면요. 벗어나면 전염병력, 힘력, 감염병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부모한테서 타고 나왔을 때 가지고 있는 면역, 몸에서 어떤 외부의 항원, 즉 바이러스에 의해서 내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차단하고자 하는 후천 면역,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부에 세균이 들어오면 피부나 점막에서 이렇게 막죠. 근데 이제 이 피부는 우리가 산성, 낮은 pH로 되어 있어서 미생물을 억제하고요. 이 점막에서는 분비액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병원체를 가둬버려요. 그러면서 병원체로부터 방어하는 힘을 갖고요. 백혈구는 몸에서 이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들어오면 균을 잡아먹죠. 2차 방어선이 됩니다. 이제 후천 면역은 감염이 돼서 기억을 통해서 다시 반복이 되는 세포들을 방어하는 개념이 되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 후천 면역의 관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피는 중요한데요. 전신에 안 가는 곳이 없죠. 우리가 병원에서 혈액 채취를 하면 이 혈액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분lik이라는 걸 돌립니다. 그러면 돌리면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맑은 것들이 위로 올라오죠.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혈액이라고 보는데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액의 구성 요소들이 가라앉고 여기 하얀 부분은 혈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장에는 혈장 단백질이라고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린이 있습니다. 글로불린이 중요한 이 혈장 단백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혈장에서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정제해서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질환에서 치료가 됐을 때 혈장에 있는 이 글로불린을 채취해가지고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의 몸에 주입을 했을 때 자가 면역을 높인다라는 개념으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몸을 방어하는 균에 대한 방어의 개념들은 백혈구에가 있습니다. 백혈구에는 호중구, 호염기성, 호산성 백혈구, 그리고 림프구, 단액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호중구입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이 되면 호중구 가서 병원체를 죽입니다. 호산성 백혈구는 이런 기생충이나 장관 등의 만성염증 시 수치가 높아져 기생충이나 균을 죽입니다. 림프구는 특히 기억세포라고 하는 B림프구가 있고, 독성세포를 바로 죽이는 이런 T세포가 있습니다. 이 림프구는 생존율이 100에서 200일 정도 돼요. 호중구, 호염기성, 호산성은 생존율이 약 2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짧게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되기도 하고요. 이 B림프구가 중요하고요.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호중구가 즉각 반응을 하고 림프구에 있는 NK세포가 가가지고 염증성 균들을 바로 즉각에서 정리를 합니다. 몸에 이런 면역에 담당하는 백혈구들은요, 뼈 안에 있는 적색골수에서 백혈구가 생성이 됩니다. B림프구, T림프구가 다 생성이 되고요. 이 T림프구는 신생아 때 가슴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숙이 됩니다. 몸에는 비장도 림프구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세균에 대한 잡아먹는 작용을 하고요.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비장에서 제거가 됩니다. 또 림프절이라고 해서요, 림프액을 순환시키면서 세균 등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몸에는 여러 부분에 이 림프절이 존재합니다. 편도는 코나 이베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요. 파이어판이라고 해서 장 점막에 세균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외부로부터 균이 내 몸에 들어오는 입구, 피부나 호흡기를 통한 기관지 점막이나 구강을 통해서 오는 위점막이나 장점막, 이런 점막들이 강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방어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구강이나 비장이나 장점막 강화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부위가 뼈 안에 있는 골수입니다. 골수가 건강해야만이 우리 몸에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면역에 대한 내용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황제내경에서는 정기 존내 사불가간, 정기가 있으면 사기가 쳐들어올 수 없고 사기 소진, 기기 필어, 사기가 있으면 반드시 정기가 허약해져 있다는 의미다. 정기란 바른 기를 의미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정기라고 하는데요. 이 정자는 정미한 물질 정이라고 합니다. 즉 먹었던 음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다양한 물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의 의미는 인체를 구성하고 생명유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운, 혈액, 호르몬, 체, 온열 에너지, 즉 양기가 해당이 됩니다. 정기가 해주는 역할은 우리 몸의 생장 발육을 촉진하고 생식을 담당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한테 이 산천의 정을 받고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신장에 이 정이 모였다가 엄마한테서부터 태어나면 후천의 정인 비위를 통해서 또 정기가 저장이 되고 완성된 이 정기가 만들어집니다. 병은 어떻게 오느냐? 이 정기의 문제로 오는데 몸에 불균형이 질병을 가지고 온다. 그것은 기운이나 혈액이나 호르몬이나 에너지, 물질의 부족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고 또 면역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들은 치료 방법을 부정거사라고 해서 정기를 도와주고 사기를 제거하는 이 방법을 썼고요. 기운을 보충하는 약, 혈액을 보충하는 약, 양기를 보충하는 약, 호르몬이나 체액을 보충하는 약 분류를 해놨습니다. 면역이 저하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늘 피곤하다, 목이 자주 아프다, 배가 잘 아프다, 구내염이 잘 생긴다, 설사를 자주 한다, 감기가 잦다, 잠이 안 온다, 꿈이 많다, 건강검진 시에 여러 수치들이 벗어나 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은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면역계 계통이 자신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린 증후군, 그레이브스병, 베체트병, 에디스병, 루피스병, 다발성 경화증, 중증 근무력증, 당뇨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자가 면역성 뇌척수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병, 다발성 경화증, 사구체 신염 이 해당이 되고요. 면역결핍증으로는 우리 후천성 면역결핍증, AIDS나 백혈병, 그리고 과민 반응들 이런 것들도 면역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나필락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딱 먹고 바로 쇼크나죠. 아나필락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나 천식이나 두드러기, 면역계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내가 면역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역에 대한 동서양적인 관점들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잘 면역을 타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면역, 식이 섭취를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염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혈액이 건강하게 되고 외부의 바이러스나 병원체에 대한 저항 능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혈액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이 면역을 유지하는 방법은 늘 몸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좋은 백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내 몸에 자가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더 힘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혈액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